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집을 살 때 주의하게 봐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내부와 외부를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우선 내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금이 간 데가 있는지, 모든 집은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금이 조금씩 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미용상의 금인지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간 금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벽을 볼 때 금 간 곳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집에 너무 과한 향을 피워놨을 경우인데요. 곰팡이 냄새나 담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함일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요. 자, crawl space라고 해서요, 집 아래에 존재하는 배선, 배관 등을 위한 좁은 공간인데요. 이곳이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으면 흙이나 먼지 냄새가 올라올 수 있어요. 저도 집을 사자마자 이 공간을 청소했는데요. 옛날에 집 지을 때 나온 각종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축해서 그런지 개구리 가족까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를 다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두꺼운 플라스틱 재질로 청소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화장실인데요. 욕조랑 변기 주변을 발로 좀 눌러보세요. 이게 약간 소프트하다면 이 워터 데미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바닥 공사를 해야 돼요. 욕조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욕조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공사가 잘못된 거거든요. 아니면 물이 계속 새서 욕조 아래 바닥에 물이 고여서 소프트해진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한번 들어가서 이상한 소리가 나진 않는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이스처 테스터라고 해서요. 그걸 이용해서 어떤 데미지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저희는 예전에 화장실을 업그레이드 하다가 도중에 파이프가 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한두 방울씩 몇 년에 걸쳐 발생한 데미지는 커버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팍 터졌거나 그런 경우에만 보험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기에서 물이 샌 게 아니고 벽 안에 있던 오래된 파이프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던 경우였거든요. 물론 남편이 고쳐서 얼마 안 들었지만 좀 짜증나는 경우였어요. 아예 몰랐으면 고치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죠? 그리고 욕조랑 이어진 타일에 금이 가진 않았는지,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 벽 뒤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환풍기가 작동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모이스처 레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휴지를 딱 대봤을 때 이게 바람에 빨려 들어가면 환풍기가 작동이 되는 거죠. 전기 공사는요, 돈이 진짜 많이 들기 때문에 집에 있는 모든 아울렛 테스터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거 정말 필수입니다. 한두 군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에 벽을 뜯어서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 사기 전에 전기 다 들어오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꼭 해주세요. 또 캐나다 하우스 보험을 들려면요, 전기선이 커퍼 와이어링이라고 해서요,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그걸 커퍼로 교체를 하기 전까지는 보험을 안 줘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다락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붕 바로 아래에 있는 게 다락방이죠.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일 경우에는요, 아스베스토스, 성면가루죠. 과거 건물 속에 불연제 단열재로 쓰였던 잿빛 물질인데요. 그걸 썼다고 해요.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에는. 저희가 2017년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이게 있어서 안 산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그거를 그냥 제거하는 데만 4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0만 원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안 샀죠, 저희는. 건강에 진짜 안 좋으니까요, 성면이 있는 집은 패스 해주세요. 인슐레이션이라고 해서요, 단열재인데요. 단열재 깊이도 매우 중요해요. 이게 조금만 있으면 겨울에 춥고요. 가장 알맞는 게 25에서 30cm 정도가 알맞은 인슐레이션 두께라고 합니다. 물론 옛날 집 경우에는 인슐레이션이 좀 적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사가지고 보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부엌인데요, 물이 잘 나오는지 새지는 않는지, 파이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진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레인지 후드가 잘 작동되는지, 화장실 환풍구 확인했을 때처럼요, 그냥 휴지를 이렇게 딱 대보시면요, 이게 잘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이 금방 가능하죠.
또 레인지 후드 벤트가요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해요. 이게 그냥 다락방으로만 연결돼 있고 지붕 바깥으로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다락방에 곰팡이가 핍니다. 오븐, 냉장고 다 작동시켜 보셔야 되고요. 안 되면 교체해야 되니까요. 어떤 오래된 집들은요 이런 레인지 후드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음식 요리할 때 집에 냄새가 배고 안 빠져나가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캐나다에는요 세탁기랑 건조기가 같이 있어요. 건조기 환풍기가 바깥으로 잘 나와 있는지 그냥 다락방 혹은 지하로만 되어 있는지 이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건조기 환풍구가 그냥 지하로 연결되어 있지 바깥으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데미지가 좀 있더라고요. 집 사기 전에요 전 주인한테 전기세 난방비가 작년에 얼마나 나왔는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조그만 집을 사시는데 전기세가 달달이 200~300불씩 나왔다 그러면 인슐레이션, 전련 처리가 잘 안 된 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래된 집일수록 그런 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또 어떤 특정 방이나 지역이 특히 추울 경우에는요 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확인 꼭 해주세요. 방별로 히터가 있으면 다 틀어보시고요 작동이 되는지. 집 외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화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화단에 벌레가 좋아하는 꽃이 심어져 있으면 그 벌레들이 집 내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화단의 꽃을 제거하는 게 좋고요. 물론 화단이 집과 떨어져 있으면 괜찮죠. 저희도 집을 처음 샀을 때 개미가 너무 많아서 의아했는데 앞에 화단을 제거하고 나니까 확실히 없어지더라고요. 슬로프입니다. 경사면 기울기 체크 중요해요. 집이 뒷마당보다 낮은 곳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눈이 많이 내렸다가 녹을 때 그 물들이 집 파운데이션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슬로프 체크는 필수고요. 이게 공사를 하려면요 포크레인을 불러서 경사면을 낮게 하고 다시 잔디도 깔아야 되니까 꽤 비용이 드니까요 꼭 경사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집은 마당보다 지대가 높은 데 있는 게 좋죠. 지붕인데요. 지붕은 한번 공사하면 한 20년 정도 쓴다고 해요. 메탈 재질 지붕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메탈 지붕은 평생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대신 훨씬 비싸죠. 지붕 공사를 제때 하지 않은 집은요.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나무에 곰팡이가 펴요. 저희도 집을 샀을 때 전 주인이 지붕 공사를 제때 하지 않아서 지붕을 받치고 있던 나무들까지 싹 다 갈아버려야 했어요. 지붕을 봤을 때 손상이 간 게 눈으로 보이면 이미 지붕 공사 때를 놓친 경우가 많아요. 참고하시고요. 드레이니지 체크가 중요한데요. 이게 휘었거나 하면 그 사이에 물이 고이고 낙엽이나 각종 물질이 막혀서 거기에서 막혀서 나가질 못해요. 아니면 오래되거나 잘못 설치했을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럴 땐 교체를 해줘야 해요. 외부도 똑같이 금이 간 데가 있는지 그냥 수축과 팽창에 의한 금인지 아니면은 정말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금인지 꼭 금 간 거 확인하시고요. 자, 집에 만약에 나무가 있잖아요. 집에 포함된 나무가 있으면요. 그 나무가 고든지 혹시 이웃집으로 쓰러지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집 나무가 다른 집을 해치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꼭 쓰러지려는 나무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요. Retaining wall이라고 해서요. 옹벽이죠. 토 압력에 저항해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예요. 이 옹벽이 튼튼한지 그 옹벽이 무너져서 아랫집을 덮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옹벽을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요. 그것도 진짜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요. 사이딩인데요. 이게 뜯어져 나갈 경우에 그 안에 물이 차서 구조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또 화단이 사이딩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물을 줄 때 이제 겉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집 살 때 BC Assessment라고 해서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집 주소를 딱 치세요. 그 집 주소를 치면 그 디테일 정보가 다 나와요. 이렇게 땅 가격, 집 가격, 이전 해 value, 뭐 몇 년에 지어졌는지, sales history라고 해서 지난 3년간 그 만약에 팔렸다면 그거에 대한 가격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집 주변 시세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집 살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